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매장에서도 이제 원두를 판매하고, 그리고 커피도 이제 내려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원두를 구매하신 분들도 이제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듣는 질문 중에, 얘를 어떻게 내려 먹어야 맛있냐, 어떻게 먹으면 이제 매장에서 먹었던 커피 맛과 좀 유사한 맛이 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다짜고짜 이 레시피를 전달해서 이제 내려준다고 해도 막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의 긍정적인 느낌들이 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잘 못 내렸거나, 두 번째는 바로 물이 닫아서거나. 자, 커피를 내리는데 사용하는 재료는 딱 두 가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분쇄된 커피 가루, 그리고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한 잔에 추출된 커피는, 에스프레소는 약 한 90% 정도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98%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물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물이 커피 향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인지를 하고, 내가 내리는 커피에 가장 좀 어울리는 물을 사용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급하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보통 집에서 커피 내릴 때 어떤 물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서 커피를 잘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서 이제 필터를 거친 물로 추출을 하는데, 집에서 커피를 내리실 때는 보통 생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답이 많이 돌아온 첫 번째 삼다수, 그리고 아이시스, 그리고 평창수, 그리고 백산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를 이 각각의 이제 물로 추출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타나는지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물에 대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뒤에 라벨을 보시면 1리터의 물에 각각의 이제 이런 무기물질들이 이제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금씩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데 사실 집에서 커피를 내릴 때 이 TDS 측정기로 이 ppm을 재가지고 내가 추출해 사용하는 물은 약간 경수구나, 연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이 생수 중에서 ppm의 차이에 따른 향미 변화를 뭔가 근거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물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다양한 양이온들과 이제 음이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ppm, 즉 농도를 측정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려면 이 물의 두 가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경도, 두 번째는 알칼리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총경도라는 건 뭐냐면, 이 물에 녹아있는 양이온들 중에서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이 두 가지 양이온들의 총 농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수, 연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좀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양이온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보통 커피 추출이라고 하면은 이 분쇄한 커피 세포벽을 이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제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포벽에 내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세포벽 사이로 물이 침투를 해서 그 안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커피 고형물질들을 녹여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물 안에 커피 성분들을 녹여서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물 안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 양이온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그럼 이 두 가지 양이온들은 이 커피 성분들을 약간 좀 끄집어내는 일꾼들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물 안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녹아있으면 그만큼 더 추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신 물들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좀 판단을 체크해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추출이 좀 더 활발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칼슘이 2.5에서 4.0mg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이 이제 1.7에서 한 3.5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생각보다 높네요. 14.6g에서 22g까지, 그리고 마그네슘이 6.1에서 7.1g까지. 대략 이제 삼다수보다는 한 3배 정도는 좀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창수는 뭐 안 써있네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어요. 누가 추천했어요? 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2g에서 19.9g. 약간 아이시스랑 비슷한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이 2.3g에서 2.8g까지. 마그네슘은 아이시스보다는 약간 좀 낮은 수치고 삼다수 정도의 마그네슘이 함량이 들어있네요. 자, 백산수. 백산수는 제가 집에서도 이제 식수로 즐겨 먹는 물이거든요. 자, 칼슘이 한 3.0에서 5.8, 그리고 마그네슘이 2.1에서 5.4. 삼다수보다는 약간 좀 더 높은 수치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물 중에서는 아이시스와 이제 평창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 즉 총경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네 가지 물로 내려보면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시스와 평창수를 추출했을 때 좀 더 농도가 진하거나 좀 더 수율이 높은 커피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 즉 총경도만 가지고 이 커피의 맛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알칼리도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알칼리도는 이 라벨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라벨지만 보고 물을 선택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칼리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물 안에 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들 외에 음이온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음이온 중에 중탄산이온이라는 음이온이 있어요. 이 음이온은 다른 양이온들과는 이제 결합을 하지 않는데 항상 수소 양이온을 만나면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수소이온은 우리가 어떠한 음료를 액상을 입에 머금었을 때 신맛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수소이온이 어떤 액상에 녹아 있을 때 그거를 입에 응용을 하고 입에 머금고 그 수소이온이 둥둥 떠다니다가 그 수소이온이 출입할 수 있는 이제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야, 수소이온 들어왔다, 이거 신맛이야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양이온들의 농도를 우리가 보통 pH 수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pH 수치는 낮게 표시가 되고 pH 수치가 낮을수록 즉 산성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즉 신맛이 좀 더 선명하거나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수소 이온들은 보통 이제 커피를 추출할 때 같이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에서 신맛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이 다양한 유기산들 때문이거든요. 일단 추출이 진행이 되면은 이 물이 커피 세포벽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우리가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유기산들을 추출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추출된 유기산에서 다시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수소이온이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입안의 채널 속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고 그게 머릿속으로 신맛을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안에 이 중탄산 이온이 높다라는 거는 얘는 이제 수소이온이랑 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커피에서 수소이온이 추출이 돼도 물속에 중탄산 이온이 녹아 있으면 이 수소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커피에서 수소이온이 추출이 돼도 이 물속에 있는 중탄산 이온에 의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되니까 기존에 추출해서 나왔던 수소이온이 사라진다. 즉 우리가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수소이온의 존재가 약간 줄어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물속에 녹아있는 중탄산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보통 알칼리도라고 합니다. 알칼리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수소 이온이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중탄산 이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커피에서 이 유기산이나 수소 이온들이 많이 발현이 돼도 나오는 족족 이 중탄산 이온들이 잡아먹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에서 신맛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물이 너무 과하게 알칼리도가 높으면 커피에서 신맛을 잘 느낄 수가 없겠죠. 반대로 너무 중탄산 이온의 농도가 낮으면 알칼리도가 너무 이제 낮다라는 거는 커피에서 나오는 이 추출되는 수소 이온이 그냥 그대로 이제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 신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관능적으로 평가하는 뉘앙스들을 보면은 이 알칼리도가 낮은 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향미들이 좀 더 밝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신맛들이 좀 더 이제 선명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칼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면 그만큼 이 수소이온들을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중탄산 이온이 역할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즉 추출해서 수소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맛을 약간 덜 느끼거나 약간 먹었을 때 입안에서 약간 좀 텁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커피 추출에 사용하는 물을 고민할 때 이 총경도 알칼리도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수치들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 온도계도 잘 없는 판은 이런 측정 도구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관능 평가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같은 커피를 내려도 이 네 가지를 물로 내렸을 때 이 커피의 맛들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커피는 물로 내렸을 때 굉장히 좀 신맛이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커피도 있고 어떤 커피는 굉장히 좀 신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로 내렸을 때는 농도가 굉장히 좀 진하게 느껴지고 바디감도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다가 어떤 물로 내리면 약간 좀 바디감이 굉장히 좀 가볍고 굉장히 좀 밋밋한 약간 좀 워터리한 그런 느낌의 커피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다룰 거고요. 제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을 다룰 수 있는 콘텐츠를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편에는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요. 저희 디폴트 밸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싱글 오리진들을 각각의 물로 커핑을 해봤을 때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뭐 저희 매장 원두를 구입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거랑 궁합이 잘 맞는 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